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전류. 자, 우리가 1번에서 전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하. 전하는 영어로 일렉트릭, 다 쓰자. 일렉트릭 차지입니다. 차지. 일렉트릭 차지를 우리가 전하라 그랬죠. 차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차지. 영어. 생각하는 건 충전하다. 또 하나는 뭐 비용도 차지라고 하죠. 자, 또 하나 어떤 뜻이냐면 책임 그런 뜻이죠. 책임. 누가 책임져야 와서 영어 할 때 Who's in charge 그러면 얘 누가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런 뜻이거든. 자, 전기적 성질을 떼는데 플러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게 있고 마이너스 책임있는 게 있어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라고 표시해. 자, 그리고 한국말로 했을 때도 이게 전하는 병계 전자에다가 하자는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하자가 무슨 하자냐면은 쓰기도 되게 어려운데 꾸짖을 하자에 꾸짖을 그러니까 꾸짖다는 게 책임 없는 사람한테 꾸짖겠어? 책임 있는 사람한테 꾸짖겠죠. 자, 그래서 꾸짖을 하자를 써가지고요, 이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공간상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에서 얘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전류는 I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아까 반도체 설명할 때 양단에다 어떻게 배터리 걸고 그러면 거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저항 거기서 전자 움직이잖아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이 움직여.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델타 T, 델타 Q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보통 라지 Q 또는 스몰 Q로 보통 표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Q자 하면 이제 전하량과 관계 있다라고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근데 필기 안 해. 필기 안 해. 혹시 다 알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노트를 깜빡. 노트를 깜빡하면 안 돼. 노트를? 그건 안 써 이거? 노트 안? 그래도 유튜브 다시. 다시 해? 하세요. 다음 꼭 가져와. 계속 쓸 거니까. 전류는 영어로는 일렉트릭, 이렇게만 쓸게. 일렉트릭하고 커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I로 표시합니다. 대문자 I 또는 소문자 I로 표현. I는 델타 T분의 델타 Q. 델타 T는 시간의 변화, 델타 Q는 전달량의 변화. 자, 내가 어떤 공간에서 보고 있을 때 전자들이 막 지나가.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 공간을 지나가는 전하량들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해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Q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요. 얘는 전하량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 쿨롬. 시간의 단위는 그래 맞아. 그래서 전류에 여러분 단위 엄청 중요한 거 알죠? 단위는 여러분들 이거 본 과목 하면서 다른 과목이나 공학에서 단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m랑 1km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쿨럼퍼세크라고 하는데 쿨럼퍼세크라는 단위를 본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지? 이걸 본 사람 별로 없어. 그럼 그 전류는 우리 많이 보는데 일상생활에서 배터리 뒤에도 막 써있고 뭐 써있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단위를 보냐면요, 우리는 이거를 줄여가지고 A라고 쓰고요, 암페어라고 씁니다. 암페어라는 거는 쿨럼프 세크야. 쿨럼프 세크에 따로 이렇게 쓰질 않아. 암페어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그리고 암페어는 이제 물리 기본 단위 중 하나입니다. 기본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뒤쪽도
자주 쓰이는 기본 단위들인데요. 암페어도 기본 단위. 쿨럼 퍼스트 크로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 이제 이 고체 안에서 전자와 전자의 빈자리인 전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서 그런 거 우리가 좀 관심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떤 고체 샘플이 있으면 걔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전자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걸로 내가 여기서 카운팅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면이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A는 에어예요. 단위 면적당의 전류값을 우리가 정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멘션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두 샘플이 있는데 얘는 뭐 1A 지나고 얘는 10A 지나간다 그랬는데 둘의 면적이 같은 건 다른 얘기인데 여기 또 면적이 10배야. 그럼 뭐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까지 고려했을 때 이걸 우리가 는자고 J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전류 밀도라고 표시합니다. 밀도. 그래서 전류 밀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초 내용들이 여러분 한 학 동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서 J라고 표시하고 얘는 Electric Current Density 또는 그냥 Current Density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는 단위가 암페어 퍼 면적이겠죠. 그래서 암페어 퍼 면적인데요. 센티미터 제곱을 많이 써요. 면적 그런 거 할 때 보통 길이 할 때 미터 제곱 이렇게 MKS 단위를 보통 쓰는데 본 과목에서는요 그냥 관습상 센티미터를 거의 그냥 다 센티미터로 쓴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다 센티미터, 그렇지? 그래서 암페어 퍼 센티미터로 우리가 쓰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이 식은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나오는데 되게 중요하고 NQV J 이퀄 NQV. 그래서 I는 델타 T분의 델타 Q 집어가면서 J는 A분의 I 이렇게 하는데 J 이퀄 NQV 그냥 외워가세요. 그렇지? 나갈 때 검사할 거예요. 뭉둥이 들고 J 이퀄 뭐라고? NQV 이게 계속 나와.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하의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 무슨 농도라는 단위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의 샵하면 뭐야? 개수. 단위 부피당의 개수를 우리가 여러분들 농도라고 해요. 알죠? 그 농도라고 해요. 그 농도의 정의야. 단위 부피당의 개수. 그 개수를 하도 많이 세가지고 이제 하도 숫자가 커가지고 100개, 1000개를 이렇게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10의 몇을 크니까 그러면은 이만큼 있는 걸 1몰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2몰 있다, 3몰 있다. 단위 부피당. 그때 우리가 몰 농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위 부피당의 개수를 우리가 농도라고 해요. 알겠지? Q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전하량. 만약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 아까 1.6 곱하기 10^19 쿨롱이라고 했죠. 이건 전하량인데요. 쓰진 않게 1.6 곱하기 10^19 쿨롱이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느냐 곱하기 V는 뭐냐면은 벨로시티 뭔도? 속도를 NQV에서 V 속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여기서 센티미터 퍼 세컨 그렇습니다. 센티미터 퍼 세컨. 전하량의 단위는 아까 쿨롱이었고, 그치? 그래서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건요 A분의 I인데요. 그냥 우리가 관심사나 무슨 주어진 정보가 이거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가 이런 걸 수도 있거든. 그때는 우리는 J 이퀄 NQV로 무슨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J 이퀄 NQV는 전류 밀도인데 전하의 농도 곱하기 전하량 1.9 곱하기 10^19 곱하기 그 전하의 속도 이걸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전류 밀도. 자, 단위를 보니까 개수 퍼 센티미터야. 곱하기 쿨롱이야.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컨. 그러면 센티미터 여기 지워지죠. 그러면은 개수 쿨롬 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렇게 싹싹해서 센티미터 지워버리고. 오케이? 아까 쿨롬 퍼 세컨 뭐라고 했어? 암페어. 그러니까 하면은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돼서 같은 거네. 할 수 있어요. 이 개수는 이거 단위가 아니잖아. 같은 거구나. 전류밀도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밀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흘러, 그럼 전류밀도가 높다.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전류밀도가 낮아. 자, 그럼 우리는 제가 살면서 부도체, 도체,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반도체 했어. 그럼 이제 전류밀도가 같은 이렇게 외부에서 배터리를 연결했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밀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로 들어보자. 여기 뭐 부도체는 그냥 고무 생각하세요. 고무. 플라스틱 그냥 고무 생각하세요. 생긴 건 똑같은 가로 세로 몇 센치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 고무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아니면 구리 이런 금속 덩어리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연결했어. 그러면 얘는 전류밀도가 엄청 높겠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지. 얘는 전류밀도가 높아나죠? 낮아. 그 말은 전류가 잘 안 흐르고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같은 말이야. 알지? 그래서 그러면은 전류밀도가 높다? 그러면 J 이퀄 N 큐브를 뜯어봤을 때 Q는 다 똑같지. 1.6 곱하기 10 19수. 그러면은 이 금속 요 덩어리는 N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크거나 또는 그 안에서 전자질 움직이는 속도가 V가 엄청 크겠구나. 알 수 있겠죠. 아니 부도체다. 그러면 부도체는 J 값이 낮대. 그럼 부도체는 이건 일정하니까 V가 뭐 엄청 낮거나 아니면은 N 값이 상당히 작거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세 개가 곱해져서 J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렇게 가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이게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금속이면은 10에 23승계 정도의 전자가 있어. 단위 부피당 10에 23승.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숫자거든. 근데 부도체에서는요, 10에 10승, 10에 11승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N에서 벌써 5도 차이가 뭐 10에 10승배가 나는 거지. 10에 12승배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전류가 잘 흐르고 하나 안 흐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류가 Y축에 붙은 것도 아니고 X축에 붙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내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반도체는 J 이퀄 N 큐브에서 N이나 V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일정하지 않고 내가 바꿀 수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챕터 1에서 고체 내에서 전자와 전공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 농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전류. 4번 우리 이제 전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위. 영어로는 electric potential입니다. potential. electric potential. 한국말로는 전위가 뭐냐면요. 이게 말로 할게. 전기적 위 뭐였어? 위치. 전기적 위치 끝.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뒤에 잘 듣고 있지? 우리 여기 2층이잖아. 2층. 근데 내가 이 창문을 열고 핸드폰요 껍데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창문을 이렇게 열고 실제로 하진 않아.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손을 들고 있는데 딱 놓으면 이게 1층까지 떨어지겠죠. 자, 우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무슨 에너지? 응? 틀렸어. 무슨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그치?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알면서 옛날에
코로나 때는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마스크 뒤에서 그냥 주얼거릴 줄 알았는데 마스크 벗고 나서 보니까 역시 진짜 대답 안 하는 거였어. 미치 에너지 맞죠? 아니 운동 에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얘가 운동 에너지가 갑자기 어서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변환이 되는 거야. 근데 어디서 변환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얘가 딱 났어. 그러면은 이 들고 있었던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가 몇이에요?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제로니까 0이죠. 그런데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2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2층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지금 최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놓으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이게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둘의 합은 일정하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면은 내가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온 거야. 여기에서 딱 보면 아니 들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에너지가 있어? 막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위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내가 지금 당장 쓸 수는 없는데 걔를 내가 손을 딱 놓으면은 얘가 움직여.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 잠재적인 에너지, 잠재적인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면 잠재력. 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have a 잠재력 그러죠. I have a potential 그러죠. 위치 에너지를 무슨 로케이션 에너지를 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여기 들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변환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자, 그 포텐셜 에너지 전자들이요 막 어디 몰려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아무런 환경에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1.5V 배터리 녹화 다 됐냐? 배터리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플라스틱이고 마이너스 그렇잖아. 어릴 때 장난감 때 이렇게 막 껴놨잖아. 맨날 스프링 들어간 데가 평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막 거꾸로 끼고 막 아빠 안 돼 막 그러잖아. 근데 이게 있어. 근데 요 안에 근데 전자들이 요 안에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 여기에.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들은요,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랑 가지고 있는 잠재 에너지가 달라.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 마치 이런 거야. 이거를 내 1층으로 그려놨을 때 2층에서 들고 있는 거랑 1.5층에서 들고 있는 거랑 이 안에 들어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다른 거잖아. 그런 것처럼 배터리도 전자가 여기 있냐 아니면 이쪽에 있냐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요. 알겠지? 그런데 그러면은 전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U라고 표시하고 요렇게 쏘리 V라고 표시를 하고 C분의 U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이런 물리에서 U라고 표시해요. U. 전위라고 하는 건 C분의 U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전하량이 분모고 요거는 그 전하가 가진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분모에 있으니까 전하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해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따질 때는 그냥 U만 따졌잖아요. U의 단위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 예림이?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뭐예요? 줄이에요, 줄. 본 방법이나 우리 이 바닥에서는 줄을 써. 또는 다른 분야나 아니면 열역할 때는 같은 에너지 단위인데 뭐 킬로칼로리를 쓴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과마다 좀 쓰는 단위가 다른데 다 에너지의 단위고 일반 물리에서 처음 기원이 되는 거는 다 줄이야 줄. 맞지?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사이즈.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뭐냐면은 단위가 줄 퍼 전하의 나이 뭐 쿨롱. 전하 1쿨롱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해요. 그냥 포천 에너지 따질 때는 이것만 따졌는데 이제는 전하라고 하는 정적 특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 정적 특성당 얼마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가를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요 우리가 전위라고 하고요. 얘는 줄포 쿨롱인데 줄포 쿨롱을 일상생활에서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줄포 쿨롱. 그러면 전위의 단위는 뭘 쓰겠어? 이건 1.5 배터리 그러지. 볼트 배터리. 볼트. 볼트예요. 줄포 쿨롱이 볼트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일상생활에서 1.5볼트, 9볼트 하는 그 볼트가 줄포 쿨롱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있을 때 내가 만약에 1쿨롱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부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의 빈자를 우리가 정공이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배운다고 했어요. 그 정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이 몇이냐면 1.602 곱하기 10^-19 쿨롱입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19 쿨롱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홀 정공이라고 하는 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모여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몇 쿨롱? 그게 1쿨롱. 알지? 그만큼의 걔네들을 내가 여기다 딱 갖다 놨어.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요 0줄이야. 0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볼트인 거지. 걔네들 만약 쭉 해서 내가 여기로 옮겼어. 요 끝으로 옮겼어.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요 1.5줄이에요. 그러니까 1.5줄 나누기 1쿨롱 하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1.5볼트가 되는 거지. 알지? 전위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 전하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줄포 쿨롱 우리가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또 사람 이름 볼타라는 사람 전지를 만든 사람 이름에서 따왔어. 볼트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위라고 한다. 전압. 전압은 영어로 볼티지라고 하고요. 얘는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쓰는 거는 이제 전압인데 전위 전압 단위가 똑같네.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해볼게. 이거 지워야 되는데 5번 다시 지웠다 다시 할게요. 전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V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 전기 저항 걔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연결했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배터리 0.5V, 여기는 1.5V가 되는 곳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선 연결돼 있죠. 이거는 이제 구리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른 말로는 도선이라고 합니다. 도선. 자, 여러분들 요 위치에서 플러스 1쿨롱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1.5줄이죠. 그러니까 1.5V야. 그러면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삑삑삑삑 만약에 그 플러스 1쿨롱들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치?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구리 도선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선으로 연결돼 있으면요, 거기는요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1.5V예요. 그런데 이런 저항을 지나고 나면요, 저항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그 포텐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2층에서 한 1.5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러면 에너지가 소비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이 일어난 거잖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기서는요, 이게 전기 에너지가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서 열 에너지로 이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V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1V 떨어지는 거. 1.1V, 1.1V 하다가 선풍기에서 또 1.1V를 다 소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쭉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플러스 1,0에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0줄이요. 그러니까 0V가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점은 1.5V, 이 지점은 뭐 이 지점 여기 전부 다 똑같아요. 1.1V, 여기는 0V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기적 위치 에너지 전 위는 뭐냐면요, 한 지점. 전압은 뭐냐면요, 두 지점. 중요합니다. 전압은 두 지점. 그러니까 전압은 뭐냐면 이렇게 영어로 쓸게. 일렉트릭 포텐셜 중요한 그 다음 디퍼런스 DIFRENCE 뭐 미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차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요, 두 지점 간의 정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차이를 말해요. 전위는 한 지점에서의 플러스 1,0까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점에서의 전위는 몇 볼트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몇 볼트 다 해보세요. 이 지점에서 몇 볼트야? 이 지점에서 몇 볼트야? 이렇게 전위로 물어보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가, 이 선풍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야? 그러면 이 두 간의 차이거든. 여기 걸린 전압 몇 볼트야? 이 저항에 걸린 전압 몇 볼트야? 이 배터리 양단간에 걸린 전압 몇 볼트야? 1.5볼트. 그러니까 전압은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 알지? 전위 차이, 두 지점에서의 전위 차이. 전위는 한 지점, 전압은 두 지점. 욕심이 있어갖고 아까 두 번째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류 전압 얘기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전류 전압 전위를 배웠어. 그러면 이제 반도체 내용이랑 이제 다시 엮으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되죠. 뭐냐면은 전기 저항이라고 있는데, 얘는 태생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만들었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얘는 전기 저항이라고 있는데, 얘는 단위가 뭐냐면은 이렇게 쓰고요, 옴이라고 씁니다. 옴. 그래서 100옴, 1kΩ, 100kΩ, 1메가옴, 500메가옴 이런 식으로 전기 저항이라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그럼 얼만큼 방해하느냐? 숫자가 있고 그거의 물량은 단위는 옴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0, 그냥 숫자로 바뀌어요. 하나는 10옴이야. 하나는 1kΩ이야. 1000옴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양당 간에 똑같은 전압을 딱 걸어주면은 뭐가 전류가 더 안 흐르겠어? 10옴이랑 1kΩ. 맞아요. 1kΩ이 덜 안 흘러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전기저항 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2번 반도체를 조금 더 한번 거기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만약에 1kΩ짜리를 양당 간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1이 기울기죠. 그래서 1kg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했던 10ohm짜리를 하면요, 10ohm짜리는요 같은 전압을 걸면 저희가 더 잘 흘러. 그러니까 같은 x축에 대해서 y가 더 큰 거예요. 저희가 잘 흘러.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를 R1, R2라고 하죠. 그러면은 역수니까 R1과 R2가 있으면은 저항이 뭐가 더 큰 거냐면 R2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더 안 흘러. 자, 오케이. 그런데 부도체는 너무 안 흐르니까 그냥 여기 거의 붙어 있어. 도체는 여기 있어. 근데 반도체는요 중간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가 딱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부도체 쪽을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야.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래서 안 흐르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V를 빠른 걸 쓴다거나 아니면 N을 큰 값을 하거나 이걸 조절하면요 이랬던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가거나 이만큼 가지는 않으니까 이 중간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 값을 조절 가능한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R 값을. 아까 전기 저항 이런 거를 해서 우리 뒤에 전자제품 뜯어보면 이런 게 다 붙어 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핸드폰에 다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 뭐 다 뜯어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얘가 처음에 공장에서 딱 정해서 나오거든. 공장에서 얘는 10kg짜리입니다, 얘는 50kg짜리입니다 정해서 나와요. 근데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값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 6번까지 했니? 7번까지 했니? 6번까지. 7번. 자, 원자번호 14번이 보면요, 여러분들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 실리콘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이에요. 아, 이 방에 4개나 있구나. 자,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자세하고 챕터 1 교재에서는 좀 더 빨리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FCC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코너라고 하잖아요. 코너에 실리콘 애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에는 8분의 1씩 요 유니셀이 실리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CC는 이렇게 있고 면에 이렇게 색깔진하게 면의 중심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쪽 앞에 면, 위에 면에, 옆에 면에, 그리고 뒤쪽 그리고 아래쪽 면에 이렇게 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은 2분의 1씩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코너에 8분의 1씩 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 애톰이 2분의 1 한 면에 그게 6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은 그냥 마음에 들고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꼭지점에 지금 3개 면이 다 있죠. 3개 면. 여기 꼭지점에 요 면, 앞면, 아랫면 해가지고 3개 맞닿아 있죠. 그 면의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3개랑 꼭지점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4면체 자리가 나옵니다. 4면체. 철강공학 그런 거 할 때 이런 데로 이제 막 이런 데로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카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 3연치 자리가 있는데 이 3연치 자리 중간에 여기가 조금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좀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3연치 자리가 이런 유니셀 안에서는 8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개 해가지고 이쪽에 3연차 자리가 4개 생기고 아래쪽에 3연차 자리가 4개 생겨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럼 이 유니셀 안에는 3연차 자리가 8개가 있는 거예요. 8개. 근데 그 8개 자리 중에서 위에 4개, 아래에 4개가 있는데 8개 자리 중에서 실리콘이 그 8개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가 이제 시스템이 견디질 못해. 그런데 위에 2개, 아래 2개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위에 2개, 아래 2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엇갈려가지고 위에 2개, 아래 2개가 실리콘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멀쩡한 거 하나가 요 유니셀 안에 2개 하니까 4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니셀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는 뭐냐면요, 여기 내가 동그라미 쳤던 근데 2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전부 다 탄소, 카본이 들어가면요, 그게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예요. 근데 카본 대신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원자번호 14번 실리콘의 그 유니셀 안에, 알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구조로 돼 있어. 근데 그 다이아몬드 구조 안에는 하나의 유니셀 안에 애톰이 몇 개 들어가냐면은 코너에 8분의 1씩 8개, 면에 2분의 1씩 8개, 그리고 안쪽에 3연체 자리에 2개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가. 알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제 나오지. 근데 얘를 내가 뭘로 할 거냐면 이거 하나에 길이로 곱하기 3승을 할 거야. 이게 x, y, z 축 길에 다 같거든. 그러니까 5.432가 단위가 옴스트롱이에요. 옴스트롱. 5.43 옴스트롱인데 5.43 옴스트롱 곱하기 5.43 옴스트롱에 세제곱하면은 요거의 부피 나오죠. 부피. 그러면 5.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야. 근데 얘를 내가 아까 길이는 센티미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옴스트롱인데 10cm로 바꾸려면 10에서 8승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거든. 이거에 세제 곱하면은 단위 부피당 개수가 나오죠. 단위 부피당 실리콘의 애톰이 몇 개 있는가가 나오죠. 그럼 실리콘의 밀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또 까먹었다. 5.25등 5.5등 그때 5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요 숫자가 있고 10에 22승 퍼 센티미터 3승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cm짜리 실리콘 블럭 큐빅이 있으면요, 그 안에는 실리콘 애톰이 10에 22승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지? 실리콘의 밀도를 하는 건데,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감이 있어야 돼. 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100만, 10만 이런 단위 보잖아요. 뭐 주머니에 이제 통장에 뭐 몇백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다, 이런 식으로 1000만, 억 이거 봐. 근데 그 억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10억, 뭐 20억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어떤 부산 지역이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이렇게 만약에 뭐 100억이 된다, 그럼 뭐 서면억이나 그런 데 건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1000억, 조, 10조, 100조, 몇백 조가 되면 이제 국가 예산이거든요. 근데 10억, 100억 그러면 이제 10에 8승 9승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기 안에 실리콘 가로세로 높이 1cm 안에 실리콘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10에 22승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숫자가 있어. 10에 22승계 실리콘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J 이퀄 N 큐브에서 N 값을 우리가 조절하는 걸 배울 거예요. N 값을. 근데 그 N 값이 범위가 어떠냐면은 10에 15승, 10에 16승, 17, 18, 19, 뭐 10에 20승이 거의 뭐 한계야. 그 정도 범위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거 10에 15승, 17승 그럼 되게 큰 숫자거든. 그래갖고
약간 감이 안 잡혀. 근데 숙제하고 하면서 이제 감을 잡아야 돼. 근데 그게 10의 22승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숫자잖아. 10의 22승계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뭘 섞어줬는데 10의 16승계만큼 섞어줬어. 그럼 10의 16승계는 엄청 큰 숫자지만 전체 매트릭스가 10의 22승인데 10의 22승계 중에서 10의 16승계를 넣는 거는 나누기 하면 10의 6승계 중에 하나 꼬리로 되게 작은 숫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전자재료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날 거야. 그런 내용 좀 겹칩니다. 이제 실리콘의 밀도. 그래서 5 곱하기 10의 계산해봐. 지금 해봐. 5 곱하기 10의 22승 맞을 거야. 이런 큰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 7번 했죠? 7번. 8번 여러분들 전자볼트라고 한말로 하는데요. 전자볼트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웁시다. 일렉트론 볼트. 자, 볼트는 아까 전이나 전압의 단위라고 그랬죠. 일렉트론 볼트는요? 아, 그거랑 달라. 착각하면 안 돼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EV 이렇게 씁니다. EV. 오케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제 물건을 이제 2층에서 논다 그러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금속판이 있고 그 둘이 닿지 않고 여기 만약에 뭐 빈 공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해보세요. 배터리에다가 금속 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금속판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연결할 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던 배터리 안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금속판은 자기가 원래 있던 전자의 개수보다 더 많아져.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걸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요. 왜 갑니까? 아, 여기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금속판 안에 전자 있잖아. 그렇지? 전자들은 이 금속 도선 따라서 여기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요. 어디 끌려가요? 아, 인력. 내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겨. 여기 있던 전자들이 빠져나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금속판은 처음에 해서 플러스로 성질을 띱니다. 전자가 빠져나가서 플러스로 대전된다. 자, 이렇게 돼. 우리가 이렇게 된 구조를 요거를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커패시터. 그러면은 커패시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얘를 그냥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만 떼서 이제 보면은 위에는 위에 판은 플러스, 아래 판은 마이너스 끼고 있어.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 땡땡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향을 띠는 이 전자 하나를 내가 여기다가 딱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잡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떼봐. 그럼 전자는 어떻게 될까? 태민이 전자 어떻게 될까? 몰라. 어? 올라가요. 올라가? 아, 요
위로? 왜? 배운 거에 다시 다 있어. 응? 왜 올라가? 말해. 어? 전위. 스트레스 괜찮아. 스트레스 괜찮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냥 좀 설명해봐야지. 그러면 그지 내가 여기다가 정말 한번 떨어뜨려봐야지. 떨어뜨려 못 갖고 내가 문 열고 있어. 나 딱 잡고 있다가 좀 내려가는 거야. 노는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래 딱 났어.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떨어지지. 왜냐?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런 거야. 쟤는 이렇게 딱 전자 하나 잡고 있다 딱 놓으면 어떻게 돼? 올라가. 올라가. 위쪽으로. 위쪽에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공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걔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고 걔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영홀에서 H를 따고요 얘는 플러스 성질이거든.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 플러스 이렇게 써. 얘는 마이너스로 플러스 이렇게 써. 얘는 전항이 뭐냐면 플러스 1.60 곱하기 시간수 19% 플러스 성질 때문에 내가 만약 플러스 성질 띄는 거를 내가 딱 갖고 와가지고 여기 중간에다가 놓고 딱 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걔는 밑으로 갑니다. 전자를 내가 막 가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딱 놨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위쪽으로 올라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1분 전 돌아와서 여기 어떤 전자 하나가 있는데 얘를 딱 놓는 순간 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질량을 가진 입자가 이제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다가 딱 놓으면은 이쪽으로 훅 가지고 플러스로 대전된 그 금속판에 닿기 그 직전에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그럼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겠어? 최소겠지. 반면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고 포텐셜 에너지는 전자 입장에서는 제일 높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배터리를 그냥 내가 공장에서 1.5V 말고 이제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1V 여기랑 여기 전위차가 1V인 내가 배터리를 만들었다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커패시터를 만들어 놓고 전자를 여기서 딱 넣었을 때 슉 가서 이 전자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W 이꼴 FS라는 간단한 일반식이 있어. 이거 본 적 있지? W 이꼴 FS. 만약에 이거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3학년 2학기가 대부분이잖아. 3학년 2학기가 3학년 2학기 끝나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인강을 다시 들어. 일반 물리 인강을 들어. 다시 들어. 그 전혀 이상한 얘기 아니야. 다시 들어. 아,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가 어쩌면은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처음 보서 날라와. W 이고 FS 뭐냐? 만약 처음 본 학생이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하면 되지. 근데 배웠는데 도저히 나는 이렇게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다시 해야 돼. F는 힘, S는 물질 위치 변화, W는 일.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줘서 내가 1뉴턴의 힘을 줘서 1m를 이동을 시켜. 1뉴턴의 힘을 줘서 1뉴턴 곱하기 1m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얼마큼이야? 에너지가 1이? 그게 1줄이야. 1줄. 그러니까 1 W는 워크에서 나온 건데 1은 힘 곱하기 변이 이렇게 생각 일단 해. 저는 되게 일반적 1차원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누군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질량아지 입자가 있었는데 얘가 움직였잖아. 이만큼 움직였잖아.
일을 한 거야. 자, 그런데 그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전위는 지금 위치 에너지는 1쿨롱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전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U 이꼴 V 곱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이거 그냥 옮긴 거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이 전기 쪽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V 전위값 곱하기 C 전하량 하면 되는 거야. 전위차 곱하기 전하량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랑 전위차 몇 볼트?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전위차 몇 볼트? 1볼트. 지금 여기서 전자 하나 1.602 곱하기 시간 19분 쿨롱이 움직였지.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분 쿨롱이 됐어. 그럼 볼트 곱하기 쿨롱이 뭐라고? 단위가? 볼트 곱하기 쿨롱이? 줄이야 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볼트 쿨롱이야. 근데 볼트 쿨롱은 줄이야. 그래서 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 하나가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가진 전하량을 1볼트 위치만큼 움직였을 때 드는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 일렉트론 볼트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너지의 단위예요. 에너지. 교수님 근데 에너지의 단위면은 줄을 쓰면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 1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2라고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뭐 1줄, 100줄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하량이 하도 적다 보니까 이 앞에 숫자가 되게 작거든. 그래서 1.6 곱하기 19승 줄 그럼 귀찮잖아. 마이너스 19승 귀찮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요. 일렉트론 볼트는 전위차 이런 거 아니에요. EV라고 쓰거든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자, 그래.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두 가지 질문의 답은 똑같아. 알지?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 질문 하나고 해가지고 여기 충돌하기 직전에 가지는 그 최대의 운동 에너지 값이 있죠. 그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인가? 둘 다 답은 1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1 일렉트론 볼트가 있었어. 1.6바 시간 19분 쿨롱이 1볼트만큼 있었어. 근데 쭉 해서 여기서 여기 1볼트를 갔어. 그럼 여기 가지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는데 이때 그 맥시멈 값이나 이때 포텐셜 에너지 시작 값도 다 1 일렉트론 볼트야. 알지?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이제 계속 쓸 거야. 일반 역학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단위는 줄 썼잖아요.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줄이나 아니면은 뭐 킬로칼로리 뭐 이런 걸 썼잖아. 계산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이제 본 과목에서는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이제 모든 걸 거의 모든 걸 얘기를 할 텐데 에너지의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를 써요.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요? 0.6 곱하기 19승 줄이에요. 그렇지? 워낙 작기 때문에 안 써. 이거 안 쓰고 요 단위 써요. 화학에서 너무 막 숫자가 크면 이제 몰이란 걸 갖다 쓰잖아. 그거 마찬가지야.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기 싫어. 그러니까 1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사람들이 갖다 써. 54분인데 여러분들 한 7분만 쉬었다가 2시 1분에 다시 시작합시다.